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총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풍수 실례, 그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제니까 날짜로는 17일입니다. 4월 17일 날 제 고향은 평택이라고 그랬죠. 평택에 모처럼 가가지고 한 바퀴 빙 돌아봤는데요. 세상에 어째 이렇게 쓸쓸한지 말입니다. 기가 없더라고요. 평택에 옛날 같지가 않아요. 좀 사람을 보거나 그 분위기를 보거나 느낌이 아주 기가 떨어져 가지고, 자, 이게 물론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풍수였다. 왜 평택에 기가 떨어지게 풍수냐? 나라에 국군이 없으니까,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이 국군이 없으니까 나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기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기활이 없어요. 보면 척 늘어져 가지고, 그리고 늘어진데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뭐 살기가 있어, 살기. 요즘에 사람들 보면 말입니다. 사람이 푸근한 마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누가 뭐라고만 하면 그냥 뭐 직선적으로 신경질 반응을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해졌어요. 이게 뭐냐? 여러 가지로 넉넉지 못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거기다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정치를 보면 아주 속 터지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해낼 사람도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모두가 그렇게 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뭐냐? 국군이 상실돼서 안 되니까, 재생명령,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 사기가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풍수 실례예요. 그리고 제가 평택에 오랜만에 갔는데, 제가 평택서 활동할 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20년 전에. 그런데 저희 같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원이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제가 이제 8년 선배 되시는 분인데, 아마 평택서 5번째 안으로 부자 소리 났었을 거예요, 그때. 참 괜찮은, 그러니까 지금 평택 발전하고 있는 그 안중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서해대교 건너기 전에 거기가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평택 항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공장 부진이 뭐니 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지명이 그 만홀이라고 했어요. 바로 거기 만홀이 동네 이름이. 그런데 그 옛날에는 거기 뭐 대가구, 열가구, 드문드문 이렇게 살던 곳인데, 지금 만가구의 그 집이 들어설 정도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값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 8년 선배가 그때 그 땅이 거기서 수만 평이었어요. 그 상당한 부자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자가 말입니다. 제가 가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부자가 다 망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그 부인하고 같이 다닐 때는 정말 뭐 부러울 정도로, 그리고 그분이 인격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뭐 대단한 평택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갖췄기 때문에 부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주차 관리 있지 않습니까? 주차 관리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차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지금 구속돼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구속돼 있대요. 너무너무 놀랄 일입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풍수에 문제가 있었어요.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고 그 지역이 발전하면서 조상묘를 이장하고 말이에요. 이장을 그러니까 명당에 했었으니까 자손이 그만큼 부가 형성됐겠죠. 그런데 이장하면서 이제 흉지로 다 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장을 잘못하고 이런 게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만일 그런 그런 입장이었을 적에 아마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면 제가 가서 정확하게 해줬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돈도 있으니까 좋은 길지를 찾아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득을 했을 텐데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팔자 시가 문제라더니 어째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고 제가 이제 풍수 강의도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지만 또 유튜브라든가 뭐 홈페이지라든지 늘 이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수십 년을 하고 있으니까 전국에서 상담하거나 이 조상묘에 대해서 간평해달라, 묘자를 해달라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례를 들어봐요. 들어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정말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고 어느 집이 망했고 누구네가 망했고 누구네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이게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만큼 이건 뭐냐 풍수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 풍수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만 명이래요. 2만 명. 그 2만 명이 저같이 명확하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일이 없을 거예요. 자손들이. 그죠? 이것은 우리 풍수가들의 문제가 있다. 반드시 풍수가 문제, 책임이에요, 다. 왜? 그 2만 명이 이런 똑같은 논리를 핀다든가, 해롭지 않게 우리 국민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풍수를 이렇게 명확히 한다 그러면 상당한 발전을 하죠. 망하는 일이 없죠. 미래 예측하기니까 미래를 풍수로 예측을 해서 정확히 하면은요, 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그렇고 모든 잘못된 경우 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풍수가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죠. 물론 저라고 100%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또 실수를 하면 다시 또 그것을 방법을 또 바꾸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실수를 했으면 다시 고치면 되죠. 근데 그 실수를 몰랐다 하면 걱정이죠. 어쨌든 풍수는 누구한테든지 흥망성쇠의 결정적인 영향이다라는 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상담을 해옵니다. 조상묘를 파서 정리를 싹 한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된다.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다.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면 자손에게 화를 당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일부러 할 거 없습니다. 어쨌든 150년, 200년 되면 다 자연으로 돌아간 거예요. 잘 사는 자손이나 못 사는 자손이나 다 자연으로 돌아간 거예요. 관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자손한테 영향 안 미쳐요. 그러면 되는 걸 굳이 파서 그런 걸 낙골당을 만들고 파서 화장을 해가지고 자손에게 화를 입히고 말입니다. 이거는 참 어리석은 잘못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말 참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건 틀림없죠. 원인과 과정이 있죠.
그거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수학이다 말입니다. 풍수학은 미래 예측학입니다. 뭐든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나라에 중요한 것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거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